오늘 뵙는 건강하신 모습 반갑습니다. 비대한 비대위원장 문인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광주 전남 행사를 위해서 광주 공항에 내렸습니다. 그 벽에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가다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단 한 줄도 써내려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국난의 고미바다 광주가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뿌리이며 초심입니다. 광주의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한 혁신의 제1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가 없으면 민주당도 없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애정으로 민주당을 지켜주신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꼭 지켜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정치 개입으로 국민적 지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권은희 과장이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라는 양심 선언을 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제일 먼저 국민의 정부 당시에 맨 먼저 시작했던 것은 국정원 개혁이었습니다. 3불, 고문은 절대 안 된다. 정치 개입 관여 절대 안 된다. 불법 갑청 안 된다. 3불을 시작했고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국정원이 앞장서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앞에 두고 권은희 과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양심선언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묻힐 수도 있었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용기 있는 발언에 대해서 그분은 마치 광주의 딸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의 딸 권은희 과장을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둡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피땀으로 일구고 그리고 60년 전통에 뼈대 있는 민주정당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당당한 수권정당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강령으로 채택한 자랑스러운 중상층과 서민의 당입니다. 우리 당원들은 또 어떻습니까? 당을 위해서라면 천번 만번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생 동지들입니다.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데 우리 민주당의 미래가 어찌 밝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다가올 5.4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성과 성찰을 넘어서 새로운 승리를 일구는 장쾌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5.4 전당대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3분 당대표 후보, 7분 최고위원 후보, 모두 10분께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출마해서 당선되신 임내현 동지 역시 우리 민주당의 보배요 자랑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직생의 각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과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혁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며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성숙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5.4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새로운 지도부와 함께 하나로 똘똘 뭉쳐서 혁신 또 혁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탈환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혁신과 승리를 우리 함께 전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뜻을 한데 모아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다. 똘똘 제가 그러면 여러분은 뭉쳐 3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 내가 그러면 여러분 화이팅 이렇게 맺겠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똘똘 뭉쳐 민주당 화이팅! 광주 화이팅! 새 후보와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당위원장으로 뽑히신 임내연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당 위원장으로 뽑히신 임내연 위원장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권노갑 고문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대선 광주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음에도 우리는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큰 구멍 하나 뻥 뚫린 것 같은 심정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세월을 견디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이 계셨기에 오늘날의 민주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에게 어머니같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은 광주에게 실망만 드렸습니다. 어제 광주에서 만난 어떤 당원이 제게 민주당원인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해서 제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의 신뢰와 지지가 없다면 민주당의 미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특히 인사청문회를 보고 느낀 분노와 실망이 식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탕평 인사는 어디 가고 호남인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습니다. 아예 씨를 말린다고 붕괴하는 울분이 있고 제2의 박정희 시대가 다시 왔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정희 독재와 평생을 싸워온 제 아버지처럼 이제는 그 아들인 김한길이가 배를 이어서 박정권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인사와 지역 개발에서 호남이 소외당하고 있는 현실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 이제 독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혁신은 우리끼리 하나로 뭉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민주통합당이라는 간판 아래 뭉친 이래 단 한 번도 제대로 통합을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동지애는 사라지고 반목과 불신의 골짜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슴에 달린 친노니 비노, 주류니 비주류라고 쓰인 명찰들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 민주당이라고 쓰인 명찰 다 같이 달고 우리끼리 싸우던 그 힘으로 박근혜 정부와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선 패배 책임론 가지고 우리끼리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 이것도 이제는 그만하십시다. 소모적인 이념 논쟁도 그만하십시다. 서민과 중산층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시가 우리의 가장 성급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우선 민주당을 당원 여러분이 주인인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우리 민주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1조에는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당원 1조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빠져버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의 당원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민주당의 주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반드시 5.4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다는 당원 1조를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김한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중요합니다. 5년 전에 정동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다, 이런 여론이 빗발쳤을 때 저는 고민하다가 김한길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화 좀 푸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국회의원직과 지역구를 내놓고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4년 조용히 지내면서 제 정치 인생을 뒤돌아봤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그저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앞장서서 역할했다는 거, 우리 정권 민주정권 10년을 만들어내는데 김한길이가 핵심에서 기여했다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고 긍지였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혁신은 많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혁신하기 위해서 김한길이가 가장 인기 없는 당대표, 욕 많이 먹는 당대표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김한길이 망가지고 상처나는 것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김한길이가 당대표로서 꼽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꼽히고 2017년 민주당이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김한길이가 야무지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의 탈호남이다, 호남 후보로는 대통령에 이길 수 없다라고 광주를 모욕하고 있을 때 묵묵히 우리 광주는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더 나아가 섬이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도 우리 광주는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압도적 문재인 후보 지지를 통해서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게 광주입니다. 그게 민주당의 본체요, 뿌리요. 그래서 광주를 민주주의의 본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주의 아들이 된 저 강기정 한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3번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만들어서 당당히 정권교체의 선봉장으로 맡겨주셨던 광주였습니다. 지금은 당대표 후보로서 또 위기의 민주당을 구하라고 이 자리까지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까지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강기정 광주 시민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무한정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더더욱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연설을 마치신 이용섭 후보까지 당대표 후보로 당당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호남 정치력 복원의 시작이고 광주 시민들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호남 정치력을 복원해라, 김대중 대통령 그 뒤를 이은 호남의 지도자를 배출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화순에서 전남 도당대회에서 저는 이용섭 후보자와 단일화를 하겠다는
전국을 돌면서 오늘 11번째 연설입니다만 집에 오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우리 장병환 전 시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내연 시당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60년 민주당의 역사는 바로 우리 강주의 역사였습니다. 민주당은 강주 시민들께서 피와 땀과 눈물을 바쳐 키운 정당입니다. 강주 시민들은 민주당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행복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어서 키운 민주당이 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이 박동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원들께서 다시 민주당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5.4 전당대회에서 능력있고 혁신적인 당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성공한 정당에는 반드시 혁신 대표가 있습니다. 저 이용섭은 가는 곳마다 혁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청와대 혁신관리수석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했고, 제가 청장을 했던 관세청, 국세청, 제가 장관을 했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모두 혁신 우수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 별명은 혁신 전도사였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영국의 토니 블레어처럼 우리 민주당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승리하는 수권 정당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누가 안철수 현상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의 변화를 원합니다. 사람도 신진대사가 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정당도 새로운 인물로 바뀌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혁신 성공 경험이 있고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친 새로운 인물,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가 일어났을 때 역사는 진보했고 강주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33년 전 5.18 민중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쟁취했고 김대중 노무현을 선택해서 민주정부 10년을 창출했던 시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위대한 변화, 저 이용섭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약속은 존경하는 강기정 후보와 아름다운 단일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선 패배에 따른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호남의 정치력 복원을 위해서 단일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된다. 이것이 동지 여러분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저의 두 번째 약속은 훌륭한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공천혁명과 인사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개파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깨끗하고 능력만 있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 공천혁신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밀실공천, 나눠먹기 공천은 이제 옛말이 될 것입니다. 투명한 공천, 공정한 공천, 합리적인 공천으로 여러분 가슴의 불안감과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세 번째 약속은 이용섭이 이끄는 민주당은 예비장관을 임명할 것입니다. 남북 문제, 경제 민주화 같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실제 장관과 이용섭의 예비장관이 치열하게 TV에서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권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네 번째 약속은 당원들을 민주당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모실 것입니다. 당의 주요 정책은 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민주당원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민주당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실천입니다. 정치는 말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속을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변신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번에 승리해야 정치권에서도 실력을 키우고 원칙과 정도를 가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교훈을 남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연대나 단일화 없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실력 있고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는 강주 전남에서 지역민들의 뜻과 달리 다른 당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일은 이용섭이가 대표가 되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선 평가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를 먼저 예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도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당에 대한 희망 아직은 접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 이용섭이 강훈태 시장님, 임내연 시당위원장님, 강기정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장병헌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그리고 이무진 위원장님과 민주당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에게는 믿음직한 민주당, 당원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민주당, 박근혜 정권에게는 두려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심장, 민주주의의 심장, 이 광주에서 최고위원 첫 번째 연설에 영광을 안게 된 허벌나게 운 좋은 사나이, 인생을 살면서 26년 전 위기의 평민당에 처음 입당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위기의 민주당을 구할 준비된 4번 타자 정부조직 협상의 선봉장 우원식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차갑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아무리 실패해도 국민은 민주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쳤는데, 사람이 먼저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국민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월수 200만 원 이하에서 크게 패했고, 우리의 노무현 찍었던 10년 전 40대, 지금의 50대에서 커다랗게 실패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민주당이 변했다는데 민주당원들이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지난 집권했던 10년 동안 우리에게 생긴 그 알량한 권력 가지고 권력 다툼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들의 고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안락한 의원회관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고상한 음식점에 앉아야 고급 정치한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귀족 정치의 병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하소의 나로 찾아오던 민주당의 정문 앞에는 국민들은 없고 경찰들만 서 있습니다. 국민 없는 민주당,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귀족 야당의 모습을 이제 쓰레기통에 쳐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개혁, 새정치 하는데 새정치에 특별한 묘수가 있습니까? 다시 고통받는 국민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현장으로 갑시다. 제가 출마 선언했던 진주의료원의 환자들이 생각납니다. 갈 데 없다고
어디로 가냐고 눈물 짓던 홍준표도 믿고 새누리당도 믿다고 하던 그분들, 바로 그것이 2013년 우리 민주당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스러운 국민들이 민주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민주당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최고위원회부터 확 바꾸겠습니다. 안락한 국회와 중앙당이 아닌 국민의 고단한 삶 속에서 최고위원회를 엽시다. 몰락해가는 골목 상권, 영세민들의 가슴이 아픕니다. 농토를 갈아엎은 농민들의 가슴이 더욱 아픕니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한숨 짓는 노동자들의 마음은 더더욱 아픕니다. 그곳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우리 당의 핵심 과제로 삼고 기득권과 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당과 시도당위원회도 확 바꿉시다. 고통받는 국민 곁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김대중 철학이 있었던 평민당에서 없어진 노동자, 농민, 도시, 서민위원회를 다시 살려내고 인력과 재정을 그곳에 투입해야 합니다.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그 이름을 풀뿌리 정치센터로 해서 지역 일꾼을 키우고 그들로 공천을 바꾸는 풀뿌리 공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천혁명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단단한 민주당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 지키기 위해서 정부 조직 협상 52일 동안 하면서 우리 당은 똘똘 뭉쳐서 박근혜의 오만을 꺾어내는 데 승리했습니다. 그 선봉장에 서 있던 저 우원식이 다시 민주당의 선봉장이 돼서 현장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가겠습니다. 시당위원장으로 수고한 장병환 의원, 그리고 새로 온 임내연 의원, 다 제 친구입니다. 대학 친구입니다. 제가 조금 젊게 보이는 건 제가 속이 좀 모자란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두 분 수고했고 축하합니다. 여러분, 대선 이후 소주집을 가지 못하시고 TV 보기 싫고 신문도 보기 싫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고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고 희망의 싹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호남이 어떤 곳입니까? 그런데 그 호남이 민주당을 버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역사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오늘과 내일을 잠깐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당장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하는 일 계속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 개혁을 이뤄서 수권 정당으로서 조건을 갖춰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5년 뒤 우리가 정권을 다시 가져와야 됩니다. 준비된 여선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보셨죠? 지금 대선 넉 달 지나갔습니다. 기자회견 하나 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장관 임명. 또 보셨죠? 북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대립과 갈등을 얘기해야 됩니까? 진주의료원에서 보셨습니다. 언론인 해직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사건 보셨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정원 사건에 진실이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수사는 조작됐습니다. 국정원과 경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왜 그 당시 대선 캠프에서 여성 인권만을 얘기했는지, 심야에, 일요일 심야에 수사 발표를 해야 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그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 때까지 요구하겠습니다. 국정원, 경찰, 핵심 관계자들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요구하겠습니다. 국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내일을 얘기해 볼까요? 당 개혁을 해야 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당 개혁안 다 나와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이 되고 지역과 거리와 골목에서 정책과 비전과 인사를 요구해야 됩니다. 공천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잘 치르고 대선에 좋은 후보 내서 우리가 5년 뒤에 정권을 다시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가? 너는 뭔가? 너는 할 수 있는가? 너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는가? 여러분 당연히 물으셔야 되고 저는 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호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거나 그래 본 적 없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자였습니다. 앵커였습니다. MB를 비판하다가 4년 전 쫓겨났습니다. 원세훈이 사찰하고 MBC 광고 다 빼가고 좋은 자리로 저를 회유했지만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민주당이 저에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선에 나갔습니다. 지역구, 험한 지역구 영등포을에 출마해서 3선에 여당의 사무총장에 박근혜 오른팔 권영세를 꺾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이 저를 필요로 할 때 개혁 최고원으로서 이번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이고 두려운 도전이고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광주의 이웃 정읍에서 온 유성엽입니다. 박수 소리가 크지요? 아마 이유가 있습니다. 제 또 처가가 광주 북구 독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의 사위입니다, 여러분. 이웃사촌 유성엽, 광주의 사위 유성엽, 이 유성엽에게 뜨거운 성원과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 사위가 처가에 오면은 씨암탉을 잡아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또 오늘은 경선이 벌어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씨암탉은 좀 뒤에 주시고 표를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성엽이가 최고위원이 되어야 할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최고위원 4명 뽑는데요, 7분이 최고위원에 나섰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7분들을 보니까 어느 분 하나 손색이 없습니다. 우리 위기의 민주당을 살려낼 수 있는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들이 7분의 최고위원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비뽑기를 해서 4명을 뽑아도 위기의 민주당을 살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비뽑기 하시더라도 이 유성엽이는 따로 제껴놓고 3명만 제비뽑기를 해야 될 이유를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비경선 등을 거치면서 하다 보니까 광주, 전남, 전북을 대표하는 유일한 호남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한 표는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대탕평 인사를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MB정부보다도 더 호남을 차별합니다. 위대한 광주의 민주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4명 중에서 1명은 반드시 호남 후보를 최고위원으로 뽑아서 우리가 위대한 민주시민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호남 유일 후보라고 무조건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정읍시장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도 분권화되고 지방화가 필수적인 개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방을 제대로 어루만지지도 못하는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을 제대로 체험하고 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지방을 제대로 챙겨갈 수 있는 이 유성엽이를 민주당 지도부에 넣어줘야 지방이 관심하지 않고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 3기 정읍시장을 민주당으로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무소속으로 2번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운이 좋기 때문에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었더라면 무소속으로 2번 당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만이 위기의 상황에서 민주당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 유일 후보 유성엽, 광주의 사위 유성엽, 이웃사촌 유성엽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서 민주당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광주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충남의 유일한 삼선 의원 양승조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대선 90%가 넘는 광주 시민께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하여 내 탓, 나 탓 할 게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실어주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5년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어려움을 뚫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우리 민주당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은 79명, 시장, 도지사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127명, 시장, 도지사 8명, 광역기초의원은 전국의 절반 가까이나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2번 대선 승리 경험이 있고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엔 커다란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엔 희망이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던 좌절과 상실감은 저 영산강에 실어버립시다. 목포 앞바다에 모두 던져버립시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 공약으로 충청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번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을 얻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충청의 민심을 얻지 못한다면 제1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호남, 영남과 서울, 경기를 잇는 대한민국의 허리, 충청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당 승리의 길이요, 정권 교체의 길입니다.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고 기둥입니다. 충청은 민주당 승리의 날개입니다. 충청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저 양승조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개파주의 정산을 주장하면서 공천개혁을 주장합니다. 저 양승조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공정한 공천, 경선보장 공천, 깨끗한 공천, 조기 공천, 이 4가지 공천개혁을 이미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충남 최초로
민주당 소속 도지사를 배출해왔고 기초단체장은 1명에서 3명으로 광역위원은 2명에서 13명으로 기초위원은 12명에서 41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이 불모지 충남에서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성과였습니다. 저는 이 선거기 공천개혁의 성과였다고 믿습니다. 저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에 되어 이런 공천개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양승조 민주당이 불모지 충남에서 지난 10년간 많은 사람들이 지역 정당인 자유선진당으로 흔들릴 때 충남 민주당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참담하게 패배했던 18대 총선에서 충남에서 유일하게 당선됐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 승리와 충남 민주당 도약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저 양승조 이만한 민주당에서 인정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 양승조를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영원한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민주당을 구해내고 안철수를 능가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저 양승조 42.19 마라톤 풀코스를 8번이나 완주했습니다. 끈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에 맞서 목숨을 건 20일간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결기와 강단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내강 성실한 저 양승조가 민주당 당원 동지들과 함께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을 되찾겠습니다, 여러분! 입구를 들어오는데 어느 선배 한 분께서 저에게 달려오셨습니다. 3시부터 안 의원을 기다렸네.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세요? 민주당 127명 의원 중에서 안 의원 1명 마음에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네. 도대체 왜 그러세요? MB 감옥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민주당 의원 127명 중에서 안민석 혼자 그 말을 해서 마음에 들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야무지고 강단 있는 민주당 만들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등산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광주를 사랑했고 광주 정신으로 저항했던 김남주 시인의 무등산을 위하여라는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힘겨워서인가 꼭두 새벽부터 피어오르던 가벼운 안개도 아기봉에 잠들고 그대가 서 있다. 무색해서인가 이런 아침부터 솟아오르던 찬연한 태양도 구름 위로 숨고 그대가 서 있다. 존경하는 광주 대의원 여러분, 죄인의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택시 모는 최고위원 후보 안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젊었지만 삼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시절부터 택시를 몰아왔습니다. 서민 정치를 실천하고 민심을 읽기 위해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민심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택시 몰면 의정활동 어떻게 하냐고요? 택시 하면서도 해마다 국정감사 우수원상 받았고 국회에서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쩔쩔매는 야당 의원입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 안민석처럼 지독한 야당 의원 처음 봤다. 혀를 둘렀고 오죽했으면 지난 3선 때 새누리당이 꿈은 민주당 낙선 의원 3명 중에 안민석을 꼽았겠습니까?
그래도 안민석은 택시의 힘으로 바닥 정신으로 수도권에서 당당히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광주 동지 여러분, 민주당은 산무정당입니다. 반성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혁신이 없습니다. 저는 위기의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겠다는 각오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거창한 공약이나 장밋빛 비전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지도부가 되면 택시를 몰면서 들어왔던 서민들의 고충과 애환,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기대, 그리고 질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대한 요구,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꿔달라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독하게 실천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동지 여러분, 안철수 신당을 막고 야권 분열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뼛속까지 바꾸지 못하면 안철수 신당은 필연적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뼛속까지 바뀌면 국민들은 민주당에 큰 길을 열어줄 것이고 그 길에 안철수가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다시 광주의 당원들이 나서는 길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택시를 몰며 바닥 정치를 해온 안민석을 이곳 광주에서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을 뼛속까지 바꾸어 야권 분열을 온몸으로 광주시당 선배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2번 윤호중입니다. 역시 광주 시민은 위대했습니다. 광주 당원 여러분께서는 위대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적인 승리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우리 광주는 우리 민주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심으로써 광주는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존경하는, 이제 그만두셨나요? 장병환 광주시당위원장님, 또 새로 시당위원장이 되신 임내연 신임위원장님, 김동철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이용섭 의원님, 박혜자 의원님, 이무진 위원장, 이 모든 분들과 그리고 여기에 계신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서 대선 승리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승리의 비결은 바로 화합과 단결인 것입니다. 우리 당 전체가 광주처럼 똘똘 뭉쳤다면 아마 지난 대선 결과는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민주당이 광주의 가르침, 화합하고 단결하라는 광주의 길을 우리 민주당이 광주에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광주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광주의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룩했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위대한 광주가 왜 외로운 섬이 돼서 울어야 합니까? 혁신해야 합니다. 광주 정신은 혁신입니다. 민주당을 옳게 혁신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광주의 눈물이 더 이상 눈물이 아니라 광주의 미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저 윤호중이 앞장서겠습니다. 26살 청년 시절 당직의 최애 말단인 평민당 기조실 간사에서 출발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당을 위해 청춘을 바쳐 일해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당을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 누구보다 당을 사랑한다고 자신합니다. 이제 갈팡질팡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왕좌왕할 틈이 없습니다. 앞으로 6개월 민주당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최고위원 중에 한 명은 당을 잘 알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저 윤호중 같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대중 선생님께서 자주 인용하시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광주 정신은 정의입니다. 주류라고 해서 이유 없이 비난받는 일, 비주류라 해서 부당하게 대우받는 일, 저 윤호중이 없애겠습니다. 공정하게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아낌없이 협력하는 우리 당의 아름다운 전통을 저 윤호중이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화합하고 단결해야 이깁니다. 제대로 혁신해야 이깁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이어야 이깁니다. 광주에서 배우겠습니다. 광주를 따르겠습니다. 저 윤호중 당이 어려울 때 굳은 자리 진 자리 마다 않고 몸을 던져서 당을 지키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위기에 빠진 김대중 대통령 선생님과 평민당을 살리고자 당에 뛰어들었습니다. 김대중 선생님이 온갖 비난 속에서 정계 복귀를 결심하셨을 때 저는 국민회의 창당 기획위원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의 길을 앞장서서 개척했습니다. 2008년 대선 때는 당의 해상을 주장하는 당 안팎의 분열주의에 맞서 분연히 당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윤호중이 이제 광주가 이끄는 길, 광주의 길을 따라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의 새로운 역사를 이곳 광주에서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계시는 위대한 강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삼선한 기호 3번 저 조경태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민주당으로 부산에서 삼선 의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들조차도 그것을 잘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곳 강주에서 새누리당이 삼선 의원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하,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조경태는 부산에서 28살 나이에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습니다. 15%의 득표를 하고 낙선을 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 나와서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 조경태 굴하지 않았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헌신적인 그런 뒷받침으로 저 조경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에서 당당히 당선되었습니다. 여러분, 18대 야권이 분열된 상황에서 또 출마했습니다. 매우 힘든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45%의 득표로 재선을 했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58.2%로 3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부산에서의 승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역주의에 맞서 싸우신 헌신적인 노력의 뒷받침이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 시당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조경태가 부산에서 3선 의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당직 하나 맡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강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최고위원 좀 시켜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민주당을 위대한 강주 당원 동지 여러분과 저 조경태가 살려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삼순한 조경태, 기호 3번 조경태, 지역주의에 맞서서 지역주의 벽을 3번 넘긴 조경태가 위대한 강주 당원 동지 여러분과 끝까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당내 선거가 제 3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조경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